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번 좀 핫한 뉴스가 우리 홍준표 의원님 대구시장 출마하시는지 이런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반신반의하는데 그 이후에 또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니까 이거 참 궁금증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여튼 이분은 이 탁월한 어떤 이런 정치적 모사. 저는 사실 모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의 미디어들이 자기한테 끊임없이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죠. 나는 그런 부분에서 대구시장 출마하느냐 해서 아직 확답을 안 했거든요. NCND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 같은 유튜브도 떠들도록 만들고 온갖 그 언론들이 그 관심을 갖도록 자기한테 스포트라이터들이 쏘도록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사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부 총질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월 17일이죠. 앞으로 오볼 관원하겠다. 오자가 나 오자 맞죠? 한자로. 나 잘 몰라서 그런데 나는 오늘부터 이제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쪽의 이야기 같은데. 아니 어디에 상관하지 않는다는지 나 그것도 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에요. 뭔지 이제 흐리는 내부 총질을 끝내겠다. 이런 거 같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대구시장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왜 끝내겠느냐. 예. 사실은 MBC가 스트레이트 통해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도할 때만 해도 최순실 사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디스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여튼 온 데서 지금 전화 받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불 관원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보도 시점을 전후해서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이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장 출마를 노리고 대구시장 공천을 받으려고 입 다물겠다 그런 건지. 우리 홍준표 의원은 럭비공 아닙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평당원으로서 백인 종군 하겠다고 했다가 돌아서서 윤석열이가 되면은 나라가 불행해진다 하고 이랬다가 끊임없이 아군 적군 PR을 식별 안 하고 이 기관총을 쏴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총을 안 쏘겠다 하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국민들이 당황스럽고 언론이 무슨 말을 해야 뉴스가 되는데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나온 게 대구시장을 안 나오겠다 하면 되는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좀 아리송하게 지금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또 이게 뉴스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리송하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관심을 끄는 관심을 끄는. 하여튼 관종이에요. 내가 봤을 때 학생 애들 말로 관종이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대구시장 설입니다. 네. 이 설을 가지고 이 진위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그게 홍 의원께서 노리려고 있는 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노려보시죠.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이제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한다라고 정리가 되는가 하면은 선대본부장을 했던 이준우 씨 때문에 그래요. 예. 이준우 씨가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시장 나오는 거 아니냐 하고 대구시장 후보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요번에 중랑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게 되니까 이거를 틀림없이 홍준표 의원하고 상의를 했을 텐데 상의했냐? 상의했다. 예. 그럼 왜 대구시장을 나오는 거로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중랑구로 나오느냐? 내가 홍준표 의원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리차로상 경선에서 못 이긴다는 말인지 홍준표의 말을 거역을 못한다는 뜻인지 이게 정확하게 답을 안 내주니까 전부 다 그러면은 이진은 씨를 중랑구 보궐선거에 넣고 홍준표 의원은 아마 대구시장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잠깐 홍 의원님, 홍 반장님 말씀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 씨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전 대구 수성구청장 출신이고요. 재작년이죠. 총선 때 무소속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거의 죽다 살아나는 홍준표 의원이 거의 어떤 새벽까지 쥐고 있었죠. 막판에 역전해서 이겼는데 그때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홍준표 의원 선거를 이기게 해줬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지금 가장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이준우 전 수성구청장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이분을 지금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 곽상도 의원 하천대 이후로 사퇴한 곽상도 의원 자리에 출마하라 이렇게 지금 그 종용을 했는지 하여튼 그 뭐 지원을 했는지 도와주겠다고 도와줄 테니까 공천 받도록 해줄 테니까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준우 씨가 사실은 수성구청장을 재선하고 그만둘 때도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서 사실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분이 사실 끊임없이 그 대구시장 출마에 대한 염두를 두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뭐 시장 출마가 아니고 뭐 지금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에 나가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우 구청장 같은 경우에 물론 대구시청에서 여러 가지 보직을 거쳤습니다. 국회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장을 거쳤습니다만은 대구 중랑구하고는 별 연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중랑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그 여러 가지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가 설랑설레할 수밖에 없고 읽힐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하나하나 이야기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좀 정리하자면 어쨌든 이제 발언은 이분의 발언은 뭐 이제 공적인 발언은 이준훈 전 구청장을 통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선 한번 이 부분 또 이준훈 구청장으로서는 그 이제 출마설을 흘리는 게 본인에게 어떤 뭐 도움이 됐습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출마 선언이었는데 출마 선언하면서 언론의 관심은 홍준표 시장 출마설이 오히려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그 내용을 보도하는 터에 이준훈 구청장의 출마도 언론의 주목을 상당히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중랑구라는 지역구가 유권자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훈 이준훈 씨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어떤 그 후광 그 힘이 아주 절실하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뉴스를 통해서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후보자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띄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요. 덕은 봤습니까? 아직 모르죠.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덕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홍준표라는 이름 석자가 떴는 거는 첫째는 이준훈 씨 때문에 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김재원 씨입니다. 김재원 씨가 우리가 지난번 방송도 한번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고 나서 대구시의 전역에다가 최고위원 당선됐다고 현수막을 다 붙여댔습니다. 그래서 막 욕도 듣고 말이죠. 막 왜 저러나 다음에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저런다라고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저께 요 선으로 이야기하면 이준훈 씨가 먼저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김재원 씨가 느닷없이 요번에 중랑구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까지는 어쨌냐면은 지금 그 대구시장하고 권영진 시장하고 여론조사에서 여당 쪽에서는 권영진 시장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대구시장을 출마 안 하고 중랑구 보궐선거로 가는 이유가 뭐냐? 다 눈치가 홍준표를 피하기 위해서 홍준표하고 대구시장을 맞붙기는 힘들다 이렇게 해서 아마 피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여론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훈 청장.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죠. 그거는 이제 줄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이준훈 씨가 출마하는 거하고 김재원 씨가 중랑구에 출마하는 거로 봤을 때 그러면은 대구시장은 누가 출마하겠느냐. 권영진 시장 외에는 그럼 홍준표밖에 없다고 봐서 지금 홍준표가 뜬 거예요. 홍준표 의원한테 지금 가장 큰 지금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홍준표 의원이 지금 낙방 거사로 지금 이름도 대선 후보는커녕 완전히 잊혀진 정치인이 됐을 텐데.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금 사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 부채가 큰 거예요. 그 빚을 지금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했던 게 그나마 지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하고는 각을 세우고 있지만은 이준석 대표하고는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5개 재보궐선거 지역의 공천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서울 종로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경선을 하겠다. 물론 뭐 저는 경선이라는 것도 100% 믿지 않습니다만은 또 특정인을 배제하고 또 경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의원이 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아마 이준훈 구청장이 나왔던 것 같고 저는 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훈 정부 청장을 왜 중랑구로 보궐선거 출마하라고 보냈느냐고 봤을 때는 일단 이 사람이 그 홍준표 의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의원이 언제든지 그만두면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보궐선거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홍준표 의원이 지난번 그 총선 때 자기가 2년만 하겠다 그러고 이야기했었어요. 공언을 하고 했는데 사실 그 이인선 역시 중랑구에 출마한 이인선 후보의 자리를 당협위원장 자리도 뺐었단 말이죠. 2년만 하고 그만둔 사람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왜 뺏어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예. 이준훈 청장으로서는 자기 출마 선언에 뭐 어쨌든 뭐 그 경위 어쨌든 보궐선거 출마 선언에 나름 흥행도 흥행이지만은 일단 봤을 때는 홍준표 의원이 그만큼 힘이 있다. 보고 지금 나선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의원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뭐 부채를 정리하는 아주 좋은 카드로 활용했다. 나중에 출마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렇죠. 그러고 지금 이준훈 후보가 지금 이준훈 정부 청장이 없어야 자기가 다음에 수성을에 또 출마할 명분도 생기고. 뭐 대구시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청하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일단 이준훈 수성구청장의 그 부분을 거치를 정리해버린 게 아닌가 이걸로. 정말 이 한 수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목적 수지역에 하여튼 모사야.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지금 뭐냐면 사랑니가 하나 빠진 거예요. 알턴니 빠진 게 아니고 사랑니가 하나 빠졌는데. 사랑니 뭐 별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거추장 실었기만 하고 필요는 없어요. 없어도 그만이고 그죠? 그래 빠졌는데 자 만약에 중랑구 보궐선거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홍준표 의원은 지금 내 상대는 이인선 씨였어요. 그러니까 이인선 씨가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까지 빼들어가서 이인선 씨하고는 다음 선거에 또 붙어야 돼.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인선 씨가 중랑구로 가니까 적군 하나 없어진 데다가 이제 내가 줘야 될 아군내에 있는 사랑니 하나마저도 중랑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을 수 있다 없다? 아마 없는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릴 겁니다. 공천 못 받을 윤석열이 당선되든 안 되든 못 당선되든 안 되든 공천 받기 힘들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인선이 없겠다. 이진훈까지 없으면은 나는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마음의 빚이 하나도 없고 선거판에 뭐 내가 욕 들을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나는 빠지를 한 번 더 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홍준표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성을을 계속 사수하느냐 뭐 이 부분은 차후 이야기니까 시장 관련해서 우리 예상을 또 한번 또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의 어떤 정보력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하고 낙선했을 경우에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은 대구시장 불출마할 겁니다. 아마 불출마가 아니고 못 할 겁니다. 출마를 할 당선되면은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는 대구 정치권의 맹주 자리를 놓고 그냥 수성을에서 머물러서 대구 정치권의 맹주 자리를 할 수 있을 건가? 대구시장 출마를 해서 대구 지역 정치권의 맹주 자리를 할 건가? 그걸 놓고 저울질할 거다. 저는 그거 상당히 일리 있네요. 저는 윤 후보가 낙선했을 경우에는 이것저것 한번 따져볼 거다. 그런데 당선되면 출마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는요. 윤석열 지금 후보가 대권에서 낙선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 일성이 내가 뭐라 카드노 이렇게 나올 겁니다. 봐라 뭐라 카드노. 그래서 다시 나라를 중심으로 다 모여. 그러고 그동안 내한테 함부로했던 놈들 조심하고 내 앞으로 다 모여.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K 영남은 전부 다 이제 내가 알아서 해나가겠어. 대구시장 선거도
어떤 이제 보수 1번지 또 대구의 맹주 자리. 그런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그 홍준표 후보의 그 제스처가 정치적인 어떤 이런 술수들이 과연 먹혀들 거냐는 부분에서는 사실 좀 의구심이에요. 본인 그 스케줄대로 대구 시민들이 뭐 홍준표 의원 주머니돌 속에 공깃돌도 아니고 예. 더군다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 과연 호락호락하게 그 홍준표 후보한테 대구시장 공천권을 줄 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게 되면은 대구 지역이 참 애매해집니다. 지금 애매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면은 당 중앙부의 그립이 약해져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목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특히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후보 당선되기를 크게 안 바라요. 야당 후보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현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당 중앙이 힘이 없다. 그러면은 현역이 최고죠.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4개월짜리 후보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뭐 잠시 나갔다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20년 이상 당원이었잖아요. 그런데 4개월짜리 당원한테 대통령 후보 졌단 말이죠. 자, 왜 졌겠습니까? 그거는 당 힘을 그만큼 못 얻었다는 거는 당리에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앞부분의 예. 부분, 뭐 전제된 부분 낙선하고 예. 또 이제 대구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구상까지 예. 다 오케이 해서 예. 시작했을 때 예. 과연 예. 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그거는요. 상상이 제가 아니지 않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당선되겠어요. 대구 시민에게 고함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예, 드디어 여기 대구 이게요. 시민에게 나는 예. 이거는 대구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예요. 예. 대구에는 정말 사람이 그렇게도 없어서 지금 시장도 우리가 참 낙하산으로 모셔왔지만은 경남지사 하던 분을 또 다시 대구시장으로 그러면은 이제 대구에서는 국회의원도 배출할 필요가 없고 뭐 시의원 뭐 구의원 할 것 없이 다 손 놓고 그냥 임명 받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시장 후보군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구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외지에 있는 사람인데 대구의 연고라는 게 제일 큰 연고가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다. 이게 유일한 연고예요. 잠깐 그것도 3년 내지 4년 다닌 거 그거로 해서 나도 대구 사람이다 이러면서 대구시장 출마를 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구에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공천 받아버리면은 자동으로 대구시장 되는 이런 풍토가 나는 대구 시민들한테 나는 고하고 싶어요. 이제 정신 좀 차려라. 그래 놓고 대구시장을 잘못 뽑았느니 대구 경제가 뭐 전국 최하위를 20년 동안 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 왜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다음 대구시장은 대구 사람을 뽑으세요. 잘 되든 못 되든 우리 대구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관계없어. 그런데 꼭 찍어주는 대로 걸어가지고 시장 만들었다가 지금 안 된다고 또 욕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대구 지역 정치인들한테 욕 좀 하고 싶어요. 예. 아니 5선의 주호영, 3선의 김상훈, 윤재호, 뭐 재선 시장위원장하는 추경호, 그리고 지금 대구를 잠깐 떠난 상태이지만 유승민 전 의원 4선이죠. 이 사람들 많은 사람들입니까? 홍준표가 대구 선거판을 대구 정치판을 이렇게 마구 흔들어 놓도록 이 사람들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저는 이 사람들한테 좀 제발 좀 주심 잡고 지역을 위해서 좀 일해보라는 생각을 예전 관심을 좀 가져라. 오리지널 대구 대구 출생자 유승민, 김상훈 두 사람이 상의해가지고 한 사람 대구시장 출마하세요. 떨어지든 뭐 당선되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출마하세요. 과감하게. 자. 예? 아니 저는 뭐 이 마무리 내가 선거운동하나? 예,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이 예. 대구시장 출마를 했을 때 현 권영진 시장과의 예. 두 사람이 예. 주된 경쟁을 했을 때 예. 어떨 것 같습니까? 권정진은 안 됩니다. 둘이 하다보세요. 같은 뭐 고대 고대 향후의 출신이긴 한데 예. 고대 향후 출신인데 그것도 둘 사이가 억수로 안 좋잖아요. 굉장히 나쁜 사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권영진도 그 이재명 못지않게 말 바꾸기 선수긴 합니다만은
홍준표의 그 순발력과 그 현란한 그 의구사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권영진이 게임이 안 됩니다. 붙으면은 깨집니다. 불리하다. 근데 이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네. 두 사람 다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어떨 것이냐를 물어봐야 그렇지. 이게 대화가 되고 지금 말이 됩니다. 근데 계급장 띄고 완장을 붙을 거냐 말 거냐. 저 실수. 경선이 뭐 전부 다 아닙니까? 경선에서 네. 두 사람을 두고 만일에 공천권자가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 자,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건 당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선거의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연임의 가능성이 없을 때는 후보군이 많이 생깁니다. 후보가 많이 생기면은 현직이 유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잘하잖아요. 자네가 아무도 붙지 않으면 후보군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1대1로 붙었을 때는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후보군이 많으면은 지금 현직이 유리합니다. 지금 이번 대구시장에도 만약 경선 말씀하셨는데 경선을 5명, 6명 경선 붙이든 여론조사를 하면은 지금 권영진 시장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럼 또 공천 받아요. 여론조사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근데 단일화를 하든 이게 숫자를 줄여서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여론조사로만 하진 않을 거고 어차피 그 광역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을 붙이더라도 여론조사하고 당심조사를 같이 하지 싶은데 대선에 준해서 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적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많아요. 윤석열이 당선됐을 경우와 낙선됐을 경우도 있고 뭐 당내 경선이 어떻게 짜여질 거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인간 대 인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단지 자연인 권영진과 자연인 홍준표의 대결로만 봤을 때는 권영진이 게임이 안 된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의원의 출마설, 대구시장 출마설 때문에 우리 지역 증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드린 정보를 10분 활용하는 관점에서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